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혈소판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뜬금없이 왜 혈소판이냐? 제가 지금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전문으로 치료했던 항목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주로 많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탈모는 이제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일부 탈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과적인 기능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을 보통은 많이 권합니다. 저한테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탈모 치료하러 오는 분들도 역시 오자마자 제가 치료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기능의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한 후에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탈모 치료할 때 이용하는 게 혈소판이다 보니까 혈소판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번 강의에는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혈소판을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임상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혈소판에 대해서 일단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혈액을 보시면 우리가 피가 빨갛죠. 빨간 이유는 그 안에 적혈구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혈구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체액을 돌려보면 센트리퓨지라고 해서 우리가 원심 분리를 해보면은 밑에 빨간 게 먼저 가라앉고 그 위에 노란색의 체액이 뜨게 될 건데요. 그 이유가 제일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철이 들어있는 게 무거우니까 적혈구가 먼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렇게 순서대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체액 성분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을 건데 그거 말고 혈구 세포 성분 중에서는 대부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게 이제 메인이 됩니다. 얘네들의 무게에 따라서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라앉는 순서대로 이제 얘가 이제 쌓이게 될 건데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혈소판만 따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혈소판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피가 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다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능이 피를 많이 소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혈의 목적으로 혈소판이 제일 먼저 달라붙게 되고요. 이게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피가 새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 혈소판에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나타나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미 다 연구자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혈소판이 그러한 좋은 기능을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결국에는 정상적인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혈소판이 하는 기능이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좀 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고농축의 혈소판을 뽑아냈다면은 그 뽑아낸 혈소판을 이용을 해서 손상된 조직에다 집어넣어서 걔를 재생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혈소판만 뽑아내는 게 기술이 되고요. 그거는 이미 다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거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추출해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 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조직 손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PRP, 플레이틀리트 리치 플라즈마, 이걸 한글로 바꾸면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액체들을 동원을 해서 치료한다는 게 이미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구글에 가셔서 치셔도 나오고, 유튜브에 치셔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혈소판을 이용을 해서 어디를 치료할 수 있느냐,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인대 손상이 있죠. 우리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우리 오십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어깨 인대 주변이죠. 어깨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손상부터 시작해서 엘보우 있죠. 테니스 엘보우, 골퍼스 엘보우나 손목에 있는 인대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무릎이죠. 무릎 또는 발목, 여러 가지 어느 부위든지 손상받은 여러 가지 조직들을 재생시켜주는 데 있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액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 선수 있죠? 미국에서 이제 골프 선수로 되게 유명한데 그 선수가 이제 PRP 시술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고 손상된 조직들이 빨리 이제 치료됐다라는 인터넷 뉴스부터 TV 뉴스까지도 많이 접하게 됐을 거예요. 좀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치료제라고 만든 모든 약물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만든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있는 그 세포는
이미 이제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포들이고 성분들이죠.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가 만든 그 능력, 무한하신 그 지혜에서 만들어낸 그 세포 하나의 효과가 어떻게 인간이 쭈물럭거려서 만든 약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뽑아내는 게 기술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기 위한 노력으로서 예전에는 줄기세포를 많이 썼는데, 줄기세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지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채취가 어렵다는 거죠.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말초 혈액에서 피만 뽑더라도 그 안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스템셀 같은 경우,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살을 째고 조직을 째고 뼈를 갈라서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채취해가지고 한 번 집어넣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 그런 시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스템셀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가적으로 성장 인자들이 풍부하게 있는 혈소판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시간 때는 이제 탈모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혈소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혈소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됐던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